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오랜만에 코스피가 종가 4,000포인트 복귀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FOMC 금리 인하가 좀 유력했다는 점이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 같은데 또 경제지표 발표들이 남아있는 이번 주기 때문에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 이야기 준비해뒀고요. 종목 이야기, 또 종목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상담 신청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장동우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종가에서 넘어가지고 저희가 또 코스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가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뭐 섹터가 골고루 조금 살아나는 느낌인데 또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기존의 주도주들이죠. 조방원 쪽이 또 흐름이 돋보였어서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참 기다리셨을 텐데 이거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학수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조선방산, 원전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네. 그 시청자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잘 견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사실 실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AI 모멘텀 이런 쪽이 구조적으로 결부되는 현재의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조선과 방산, 원전은 이전의 주주들로서 지금 현재의 주가 대역을 만들어낸 혁혁한 상황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희비가 갈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친환경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방산도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원자력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는 상황이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혁혁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매매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은 구조적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조적 성장이 확인되어 있는 종목별로 선택된 종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실적 관련되어 있는 거 향후에 성장성의 수주액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면 이상 없이 조선, 방산, 원전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 또 종목별로 이렇게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이야기 받고 또 코스닥 시장은 지금 로봇주가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종목들이 뭐 이렇게 슈팅이 다 크진 않아도 야금야금 또 신고가를 많이 경신하고 있는데 요 로봇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라서 전략 좀 저희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로봇주는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든 뭐 미래 기대감이든 상당히 또 큰 게 사실이지만 밸류는 다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로봇주 전략은 어떻게 좀 볼까요? 로봇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는 앞으로 한 3년은 더 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대나 LG 그다음에 삼성 뭐 대기업들 대그룹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날수록 일할 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쪽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요즘에 거의 뭐 자율 로봇이라든지 로봇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다국지역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AI를 비롯한 로봇하고 협업해서 뭔가를 계속 새롭게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결코 소외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안 좋은 점은 단점은 실적이 현재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는 순간 현재 대비해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꾸준하게 흐름을 타고 있고 그다음에 숨어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튕겨 올라가는 특히 이제 저가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LG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뭐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한 2배, 3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시작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이상 특히 AI하고 많이 연합을 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AI하고 로봇하고 연결이 되면은 제5차 산업혁명 같은 폭풍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갈 만한 거는 AI 로봇,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의료, 제약 바이오 이런 쪽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원전 쪽도 나쁘지 않지만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꾸준한 흐름 앞으로도 좀 계속할 걸로 예상이 된다.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을 찾아서 오늘의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다리던 에이스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님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요건 얘기 좀 하고 가야죠. 네, 삼성전자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이라 실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웃음뿐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꼭 잡고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12만 전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의 상황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반도체 패키지 쪽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익률이 69%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12만 원대로 움직이면은 100%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조금 리뷰를 들어볼까 하는데 요거 삼성전자랑 사실 같은 결이기도 하고 네, 좀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뒷배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할 때 실적이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의 공장 라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RB1 이렇게 양팔용 로봇이 쓰이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큰 매출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계열사나 아니면은 협력사들도 다 로봇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책적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엔비디아서부터 굴지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좋지만은 사실 휴머노이드보다도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산업화되어 있는 AI, 즉 로봇에 AI를 심어서 산업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주 든든한 삼성그룹이라는 뒷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에서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장동호 대표님 나오시면 궁금한 두 종목이 있어요. 프로티나는 어제, 링크솔루션은 오늘 초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프로티나는 제약 바이오고요. 링크솔루션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특히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나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AI 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2만 원 초반이었는데 어느새 10만 원.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 잡아드렸는데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살짝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여기서 이제 신약 흐름이 좋아지고 만약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보이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15만 원, 20만 원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토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근데 과거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8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시총이 지금 1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보유 관점이고 지금 보유하신 분은 지지 라인을 한 8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이 주식은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추세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고 그다음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거나 하면은 추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더 끌고 가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링크 솔루션을 잠시 보면 링크 솔루션도 제가 이 노란색 박스 동그라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 좀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분할로 저점에서 분할로 매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또 상한가를 갔어요. 링크 솔루션이 제가 방금 전에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같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링크 솔루션이 바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에서 인수한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쪽 회사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 삼성전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한 3, 4%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오히려 조정에 오면 저점 분할 매수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를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6만 원, 7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방금 신학구 대표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신학구 대표님께서 레인보우를 10만 원대 강력 추천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이 종목이 나중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50만 원, 60만 원 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링크 솔루션 같은 종목들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로봇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은 강력하게 보유 관점, 그다음에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무서우면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로봇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뷰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주반상회 산타랠리를 이끌 똘똘한 한 가지 종목입니다. 장동우 파트너 우림 PTS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눈에 탁 띄는 게 삼성전기네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눌림목 나오면 사야지 하고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삼성전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움직임이 둔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IT 쪽에서. 삼성 SDI도 80만 원까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30만 원을 못 넘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요번에 30만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각되는 것은 MLCC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MLCC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MLCC가 1,800개에서 한 2,30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2만 개에서 3만 개, 4만 개까지 들어가고요. AI 서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MLCC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MLCC가 뭐냐?
MLCC는 전류에 대한 부분이 교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파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콘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콘덴서를 통과하면은 전류가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수명이 오래 간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MLC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삼성전기는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하는 상황이고 FPG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AI나 전장, 자율주행 이쪽에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AI 쪽에서는 뭐 폴리칩 같은 이 칩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MLCC에 대한 부족 부분에서는 또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꽤 높은 그런 가격대역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 차트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삼성전기의 차트인데요. 움직이는 거는 여기가 제일 안정적이었었어요. 13만 원대고 현재 상황은 이 부분에서 상승에 대한 기류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네. 아직 30만 원은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년, 2년 정도 횡보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1년 정도 올라온 상황이니까 앞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크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30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32만 원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정도 두고 있으니까요. 그 바운더리에서 매매를 하면 연말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삼성전기 들어봤고요. 우리 장동우 대표님은 앞서 뭐 로봇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로봇 관련주로 내선을 해주셨습니다. 감속기 회사죠. 네. 자, 단기간 급등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이걸 좀 기회로 보자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림 PTI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감속기, 특히 산업용 감속기입니다.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큰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산업용에 들어가는 감속기. 감속기라는 건 속도 제어를 좀 한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이제 무한정 빨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베어링 같은 이런 감속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큰 산업용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 해서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풍력 쪽도 마찬가지, 베어링 쪽에 감속기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림 P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들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에서 인수한 미국 기업 쪽에 지금 로봇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감속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삼성중공업 쪽에 또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쪽에는 웬만한 데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데 이 종목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삼성 쪽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납품 감속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종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뭐 8,500, 9,000원인데 이 사이를 안 주더라도 일단은 조금씩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2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굳이 뭐 손절 라인은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저점에서 분할 매집을 한다면 중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2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2만 원도 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 로보티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과거에 대부분 이렇게 저점에서 싼 주식들이었거든요. 로보티지가 벌써 25만 원이고요. 네. 레인보우가 벌써 40만 원입니다. 레인보우가 2년 전에 3만 원, 4만 원 그랬는데요.
벌써 뭐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뭐 거기 고점에서 부담스럽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들을 좀 잘 옥석 가리기 좀 하셔가지고 멀리 보는 매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큰 로봇주들보다도 뭐 대기업과도 지금 연관성이 깊고 또 로봇주 안에서도 실적이 내는 우린 PTS 주목해 보자 이렇게 가져와 주셨고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어서 이번에 삼성전기까지 30만 원 넘겨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들 두 가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들 첫 번째로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0월 한 중순경에 매입했는데요. 네, 93,300원이에요. 93,300원이요. 그래도 예.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비중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좀.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예, 85%. 85%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비중도 그렇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투자 길게 보고 좀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먼저 11월 3, 4일경인가 그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네. 제가 그 매니저님들이 뭐 더 간다 해갖고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제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팔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팔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기회를 한번 놓쳤으니까 또 기회가 왔을 때 일단은 좀 팔고 싶으신 상황이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은 이번에 처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갖고 있으셨다가 전에도 팔고 샀다 팔았다 했죠. 샀다 팔았다 하셨고. 한 그쵸? 5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니까 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디서 좀 매도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수익은 일단 나 있으신 상태인데 뭐 적당히 한번 팔고 싶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삼성전자는 신학수 대표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장동호 대표님 의견이 네. 좀 다른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뭐 신학수 대표님 좋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안 좋게 솔직히 생각하는데 네. 굳이 이제 삼성전자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 이제 미래 차세대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15만 원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말고도 워낙 지금 강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돈을 쪼개서 삼성전자까지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관상용이다. 집에 걸어놓는 그 비싼 그림, 네. 그냥 보는 관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최근에 우려 방송에서 강력 매수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본금이 좀 크거나 운영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저는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가격은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나는 뭐 중기로 갖고 가겠다 그러면 저는 12만 원 돌파하면 저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그때는 5천 포인트를 돌파를 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면 현재 대비해서 한 40%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15만 원까지 간다면. 삼성전자가 40%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최소한 두세 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도 일단 좋게 보긴 하시는데 다만
좀 중기적으로 좋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좀 다른 종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버님도 11만 원 한번 놓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조금씩 비중은 단기적으로는 줄여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PG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2,671원이고요. 1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SPG도 이것도 뭐 로봇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좀 팔아주면 좋을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PG를 1년 정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네. 한 15% 정도 되고 지금 3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6만 원대니까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SPG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비중이 15%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5% 정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10%를 더 끌고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감속기 그리고 일본의 의존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 감속기의 그 로봇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 이쪽을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가격 대역도 지금 잘 움직이고 정부의 그 방향도 맞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황과 시류에 대한 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 이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성장성이 좀 더 높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내놓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가격적 부분에서. 현재 상황에서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가격이 굉장히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이쪽 가격에서 이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오랜 부분을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거래량의 폭발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조정 여건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강하게 비트되는 것은 뭐 거래량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가격대에 의해서 최소한 10%에서 20%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주는 그런 부분이면은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더 갖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3만 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좀 더 가져가실만 할 그쵸. 것 같다고 목표가 8만 원 짚어주셨으니까 전략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마워요.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비온요. 셀비온이요? 네. 오, 요거 최근에 조금 급등했었지 않아요? 한 보름 전에 샀는데 네네. 17,800원에 샀는데 지금 좀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시는 거죠? 예, 한 보름 전에 샀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어쩌다가 셀비오는 매수하게 되신 거예요? 아유, 또 텔레비에서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잘생긴 남자가 그때 셀비온이 좋다 그러더라고. 네. 아유, 그래도 네. 덕분에 수익도 잘 보셨네요. 일단은 요거 네. 좀 많이 비중은 샀어야 되는데 네. 20%밖에 못 샀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지 네. 아니면 더 살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서 팔아야 되는지 좀 더 사야 되는지 뭐 가져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잘 이렇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울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처음에 전화 오실 때부터 일단 목소리가 밝아서 네. 뭐 좀 수익이 날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 산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자, 언제쯤 이제 잘 챙기고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잘생기신 분한테 뭐 방송에서 소개를 받은 것 같은데 장동호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옛날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네, 셀비온도 제가 방송이라든지 무료 방송에서 뭐 옛날 국고차 할 때도 몇 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라서 셀비온 일단 회사가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안 좋은 점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점은 현재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네. 바이오주들이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이 되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자 비율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만약에 기술 수출이 가능성이 있거나 진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바이오주들은 현재 시가 대비해서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 좋은 점, 두 번째는 좋은 점이고요. 특히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를 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특이한 점이 환자 맞춤형 그 환자마다 각각의 조금씩 체질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글로벌 제약사 중에 머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그룹인데요.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제라든지 항암제, 그다음에 전립선, 암 이런 쪽까지. 그렇고 이제 차트 흐름을 잠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약간 단기약제로 인해서 고점에서 조금 무너졌다가 요 부근이죠. 요 부근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오늘도 제가 장중에 무료 방송을 잠깐 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드렸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부근을 만약에 돌파를 하고 안착하면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일부분은 조금 현금화를 좀 하셨다가 그 부근에서 지지하고 다시 돌파를 하면 재매수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을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돌파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조금 하시면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셀비온은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1차적으로 29,000원, 3만 원 1차 목표치로 보시고 거기서 한번 좀 차익실을 하셨다가 거기서 잘 지지되는가를 확인하고 재진입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네요. 네, 내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셀비온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또 전략까지 같이 세워드렸습니다. 자, 전화로 셀비온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텍스프리 들어왔고요. 매수가 5,350원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네, 자, 이 글로벌 텍스트리가 특히 지난주, 이번주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매도했어야 맞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매도하기가 약간 꺾어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렸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실제 제일 크게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이었었어요. 근데 이 의료보험 환급에 대한 여건들이 종료된다 아니면은 뭐 연장된다 이렇게 설왕설래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컸었던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또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죠.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 7,800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도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이 연장된다, 완된다, 연장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에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급락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여건은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더
깊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책적 부분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전에도 이 글로벌 텍스포리의 움직임이 그랬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이전에서도 여기에 움직였었던 이 부분 움직인 이후에 굉장히 굴곡이 길게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전돼서 움직이는 이 여건에서 현금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면서 정책적 부분을 확인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아쉽지만 이미 조금 매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의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고민되는 종목 있으세요? BNK 금융지주요. BNK 금융지주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보니까 7월 한 10일 정도 돼가 했네요. 7월이요, 아버님? 예, 예. 7월? 원래요. 올해 7월이요. 그러면 그때 예, 조금 높게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고점 찍기 전에요. 찍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요. 14,000원. 네. 예, 그래. 조금씩 사가지고 팔아서 못 팔고.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고점 찍고 떨어지는 네, 때문에 네. 자꾸 조금씩 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4,000원이 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좀 걱정되거나 궁금하세요? 목표가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전망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금융지주고요. 지금 물타기를 해서 14,000원에 맞춰 놓으신 상태인데 요거 목표가와 전망이 제일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금융 지주사들은 뭐 워낙 안정적인 회사라서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언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갈까요? 네, 일단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줘서 네.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금융지주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은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네.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에 은행주들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KB금융 아니면 신한금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은 시중은행이라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덜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 가격 대역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몇 개월을 횡보를 했냐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16,7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을 횡보한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가격적 여건을 이 부분으로 뚫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해 주시고 배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17,000원은 넘어갈 테니까 17,000원 넘어간 이후에 그때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횡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17,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 그리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연말이 오히려
유리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유리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가이드처럼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본인의 이거에 맞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